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죄송해요. 주간 팟빵. 다시 그 주간 K리그 아니 진짜 위원님이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 번 했어요. 어? 오늘 안 오려고 했다 그래서 한 번 했어요. 뭘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주간 EPL 프리뷰 진행을 맡은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이제는 인터TV를 대표하는 듀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듀오요? 듀오 환상의 호흡.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박시아 MC의 영혼의 듀오 정지훈 기자입니다. 좀 목이 좀 쉬었죠. 지금 최근에 좀 출장이 좀 많아가지고 목감기가 좀 걸렸는데 나을 거라고 지금 4일째거든요. 낫겠다 생각하고 방송을 잡았는데 네. 아직까지 좀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해 다짐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 몸을 보시면 알겠는데 제 최근에 좀 몸이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기자 생활하고 진짜 많이 쪘거든요. 근데 뭐 제 주변에서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걸어서 그러니까 네. 저희 동네 광화문인데 당진까지 한번 걸어갔었어요. 한 6일 정도? 와. 한 10kg가 쫙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 연말 모임이 좀 많잖아요. 네. 11kg가 쪘어요. 결국에는 2kg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2월 달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까. 오.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너 돈가스도 먹고 많이 먹고 오겠다 또 이래가지고 좀 걱정은 있지만 어쨌든 새해 다짐은 좀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싶은 정준 기자입니다. 뭐 시아 씨는 뭐 좀 계획 없어요? 저요? 저는 이제 축구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인터풋볼 기사님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이미 힘들어요. 승부 예측을 좀 제대로 해서 그건 좀 기자님들을 좀 이기는 그 이기려면 한 10번 연속 맞춰야 되지 않나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다짐 좀 축구 공부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새해 소망 계획들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희망차게 주간 EPL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EPL 프리뷰 22라운드 승부 예측 경기는 바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먼저 이 홈팀 토트넘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핵심 선수들이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부진에 빠졌고요. 특히 손흥민이 징계로 빠진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그러니까 뭐 좋은 성적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Son is back 하면서 되게 상당히 기다렸네요. 발음 괜찮았죠? 네, 너무 괜찮았어요. 감기가 좀 걸려야 영어 발음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복귀를 많이 기다렸는데 막상 또 손흥민이 복귀를 하니까 케인 그리고 최근에는 시소코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좀 긴 시간을 좀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리버풀도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 토트넘은 순위 높은 리버풀이라든가 맨유, 레스터, 첼시 맨시티 그러니까 상대로 승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최근 홈에서 열린 5경기에서 4승 1패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건 긍정적이나 이런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토트넘이잖아요. 특히 지난 FA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리뉴 감독도 사실 손흥민 선수 엄청 그리워했잖아요. 맞아요. Son is back. 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손톱이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손의 톱.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손톱 예상대로 나왔어요. FA컵 미들스브로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의 투톱이 결국에는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그 경기 전 예상만 해도 복귀전이었고 그리고 또 이 뭐 하브리그 상대로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맹활약이 예상이 됐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뭔가 좀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좀 잘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결국에는 좀 활약이 좀 부족을 했고요. 아무래도 상대가 전체적으로 선 수비 후역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달릴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우라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꾸 내려오거나 이렇게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날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만 기록을 했고요. 키패스 4개. 그러니까 이게 키패스라는 거는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라고 하거든요. 4개면 상당히 많은 수치고 드리블도 2번의 돌파. 나름 분투는 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 경기는 모우라의 동점골로 비겼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경기였고요. 무리뉴 감독 역시 케인의 공백을 손흥민과 모우라는 메꾸지 못했다. 이런 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케인 선수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는데요. 이제 리버풀을 상대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무리뉴가 전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보로, 그러니까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내려설 수밖에 없는 팀이고 아무래도 토트넘이 좀 더 우위이기 때문에 네. 또 반대로 좀 강팀과 상대해서 손흥민의 그 원톱이 좀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케인이 빠졌을 때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섰을 때 상대가 공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위력적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상대가 내렸을 때는 손흥민이 고립되거나 좀 자꾸 내려올 수밖에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좀 통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데 미들스브로도 딱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 패턴 그러니까 원톱으로 섰을 때 패턴들이 다 읽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시즌 요렌테 같은 타겟형 공격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자꾸 뭐 투톱으로 써서 좀 내린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다시 두거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상 케인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좀 묘책이 좀 떠올랐어요. 네. 어떤 묘책인가요? 뭐 당연히 그렇게 안 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전술로는 알리를 네. 그러니까 폴스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로톱. 이 선수를 좀 제로톱을 사용을 해서 이 선수가 연계도 해주고 좀 침투도 해주고 손흥민과 모우라는 사이드로 어차피 케인이 없으니까 알리를 내리지 말고 한번 위로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묘책이 되지 않을까. 이 선수가 또 수비 가담이 좋아요. 케인이 없으니 아예 올려보자라고 저는 추천을 상당히 묘책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게 그대로 한다. 네. 그러면 통하는 걸로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걸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을 자꾸 원톱 아니면 뭐 모라 투톱 이런 거보다는 이 선수의 장점은 어쨌든 측면에 있을 테니까 놔두고 알리를 좀 더 전방으로 내세워 본 다음에 이 선수의 좀 장점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새 공격수는 자리를 수수 바꿀 수가 있어요. 알리가 측면으로 내려면 손흥민이 빠지고 아니면 손흥민이 일로 오면은 모우라가 들어오고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해서 좀 변칙적인 작전을 좀 리버풀에 좀 들고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이게 맞으면 성지가 되는 걸로. 성지가 되는 걸로. 네, 무리뉴 감독이 머리가 정말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토트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나게 되는 팀은 작년 10월에 토트넘에게 역전패를 선사했던 리버풀이거든요. 리버풀은 이 토트넘과 좀 반대로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부상 선수들도 이제 수비가 좀 부상이 많았는데 점점 돌아오면서 지금 사실상 거의 완벽한 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패배를 모르는 팀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1월이 고비다. 리버풀한테는 일단 체력적으로? 네, 체력적도 그렇고 대진. 1월에 1월에 리버풀이 리그에서 어떤 팀을 만나냐면요. 토트넘 바로 이제 이번 경기죠. 네. 맨유, 맨유, 울버햄튼, 웨스트햄이 이제 4경기가 이제 잡혀 있는데 토트넘도 지금 무리뉴의 토트넘이잖아요. 알 수 없는 팀이거든요. 이 팀은 갑자기 뭐 이상한 팀에 질 때도 있지만 미들스브로를 못 잡지만 네. 갑자기 리버풀을 잡을 수도 있는 팀이에요. 그쵸. 그리고 맨유 더 이상한 팀이죠. 갑자기 진짜 또 리버풀과 맨유는 또 노스웨스트 더비라 해가지고 되게 상당히 치열한 더비잖아요. 네. 이 더비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바로 울버햄튼인데 강팀 킬러예요. 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웨스트햄도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모에스 감독이 왔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네 팀이 지금까지 못했던 팀이더라도 이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팀들이다 보고 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리그에서는 1월만 넘기면 저는 솔직히 한 2월에나 3월에는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최강의 클럽은 리버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대회에서 6연승 그리고 리그 11연승입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4승 1패 패배한 그 유일한 그 경기도 클럽 월드컵 일정으로 2군을 내보낸 그 빌라전이었습니다. 0점대 실점률을 보이는 극강의 수비력 그리고 마누라 라인이 버티고 있는 공격력도 여전히 막강한 팀이 리버풀입니다.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미니 한일전? 그렇죠. 너무 오반가요? 저희나 일본이나 국뽕이 심하더라고요. 네. 야 우리만 심한 줄 알았더니 거기도 만만치 않던데. 네. 뭐 성사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신가요? 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미나미노가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뭐 리버풀이 나이키랑 계약을 했잖아요. 네. 나이키. 갑자기?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뭐 엄청난 큰 액수의 뭐 역대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나미노 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저기도 우리나라랑 만만치 않구나. 중국도 심하고 우리나라도 심하고 여기도 심하니까 야 이게 좀 역시 어디가나 국뽕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일단은 미나미노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치르고 미나미노가 후반에 뭐 나오면 데뷔전 뭐 잘했다라는 클럽감들 평가는 있었으나 저는 볼 때는 그렇게 특색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많이 뛰고 연계도 하고 침투도 많이 하는 건 봤는데 뭔가 위치는 여전히 백업이겠다. 아직은 적응도 필요하고요. 이 선수가 공격, 측면,
공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곳 특징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 리버풀의 막강한 공격 라인이 버티고 있는 특히 또 토트넘과의 이런 라이벌전 여기서는 좀 선발 출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았고요. 선발보다는 후반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리버풀이 가정이지만 한 2대0 3대0 이기고 있다. 이러면 또 미나미노의 경험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떤 클럽 감독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부여하면서 좀 적응을 시키려는 그런 로테이션 멤버를 활용하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버풀이 정말 좋은 선수들도 많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롤란도 좀 많은 팀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좀 통쾌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토트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기자님은 이번 경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전범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팬들은 정의구현 뭐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리버풀 팬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유리한 건 리버풀이에요. 모든 면에서 네. 뭐 전력, 흐름, 뭐 감독 지략 싸움은 그래도 우리 정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일한 변수가 지금 감독 싸움과 아니면 근데 감독도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클럽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면 지금 토트넘 홈이라는 점 이게 분석을 하면 할수록 리버풀이거든요. 이상한 촉이 좀 가끔씩 맞는 촉이 있어서 이번에 전 토트넘을 좀 응원이라기보다는 좀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패 우승이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뭐 하늘이 도와야 된다. 특히 EPL 같은 클럽 이런 리그에서 무패 우승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언젠가는 패배를 할 텐데 왠지 이번 느낌이 좀 쎄하거든요. 아니면 다음 라운드 맨유? 제가 보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밑밥을 까신 것 같은데 오늘 옷도 맨유 약간 나이키. 나이키. 그러니까 제 촉으로는 촉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봤는데 무리뉴 감독이 지금 계속 몇 경기째 실패를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러면은 리버풀을 지금 되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클롭 감독은 사실 뭐 좀 지금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무리뉴 감독이 뭔가 변칙적전 그러니까 뭐 비대칭 뭐 별게 다 나왔는데 제게 제로톱 그러니까 뭔가 수를 가지고 올 것 같다. 그리고 전반을 잘 버티면 리버풀이 공세적으로 어쨌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토트넘 지키고 있다가 한 방을 노렸을 때 저는 진짜 손흥민의 한 방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든 뭔가 쎄한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2대1 승리 2대1 승리. 네 그리고 리버풀의 패배가 나온다 그러면 전 이번 1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토트넘의 2대1 승리 그리고 클롭의 천적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은 넣어주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복귀해서 못했잖아요. 사실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진짜 이대로 되면 이 방송 좀 구독자가 좀 많이 늘게끔 제가 홍보를 좀 성지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2대1 승리 예상하고 기억해 주세요 성지. 2대1 승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사람이고 맨유를 응원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겼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맨유랑 욕 많이 먹겠는데 우리? 그런가? 영혼의 좋아 하지만이에요 또? 하지만 저는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항상 저는 반대로 되잖아요. 토트넘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길 것이다. 좀 많이 먹겠네요, 그죠? 리버풀이 이길 것이다. 뭐 그냥 반대라서 그냥. 네, 리버풀이 이길 것이다 하면 리버풀이 질 거거든요. 이것도 성지. 성지가 아니라 욕 무지하게 먹겠는데 리버풀 팬들한테도 욕 먹고 토트넘 팬들한테도 욕 먹고 뭐 맨유 팬 금해라라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욕을 안 먹더라고요. 냉정한데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욕이라도 좀 댓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욕바지. 욕바지는 아주 희생하시는 걸로. 희생하는 걸로. 어쨌든 저는 토트넘 2대1 리버풀 몇 대 0? 몇 대 몇? 3대 0. 야 이건 자폭인데 거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토트넘이 전반을 못 버티면 대량씩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점수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되게 자신감 있으신데 박씨들은 다 이런가요? 이 박씨들은 매력이 있죠. 박문성, 박주성, 뭐 박씨야? 네. 안 맞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상품이 있습니다. 멘붕인데 멘붕 지금 갑자기? 화장품 세트죠. 네. B&H 코스메틱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을 드립니다. 화장품 세트의 제품 구성은 아쿠엘 제품의 약산성 마이크로 클렌징 폼, LC 리턴 토닝 패드, 그리고 성별에 따라 UV 컷 내추럴 선 쿠션 또는 UV 컷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토트넘과 리버풀과 토트넘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승부 예측 가능합니다. 스코어도 적어주셔야 하고요.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에 메일 주소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새해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들먹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